안녕하세요.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윤규, 김도윤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변호사님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. 이게 망인이 유언을 남기시면 유언장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 유언이 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는 게 어떤 경우인 거죠? 네. 유언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유언의 효력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면 끝이죠. 네.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러한 망인이 유언을 하셨을 때 그 유언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통은 망인의 재산 중에 일부에 대해서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언을 하시고 뭐 남은 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하시고 일부는 남겨놓고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은 그 유언장에 나와 있는 그 재산에 한정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요. 당연히 유언장에 제외되어 있는 나머지 재산은 다시 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. 이러한 경우에 그 어떻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은 이 재산들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재산들을 협의 또는 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유언에 따라서 일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유증받는 그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증여와 함께 특별 수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나머지 재산에서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공제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재산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. 네, 그러니까 유증도 뭐 증여와 같은 특별 수익으로 취급이 되니까요.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에서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하고요. 부족한 한도 내에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리분조차 받지 못했다면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변호사님 뭐 유언의 경우 심심치 않게 사실 그 효력 여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유언은 이제 아시다시피 민법상 정해진 5가지 형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공증유언, 자필유언, 그다음에 뭐 구술증서, 또 뭐 비밀 그리고 녹음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이용되는 것이 유언 공증과 자필 유언이죠. 보통 유언 공증은 자격이 있는 공증인 앞에서 증인까지 대동해서 하는 것이라서 보통은 무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간혹 그 다른 그 상속인들이 공증 과정에서 그 상속인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유언 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무효가 되는 그 흔한 사례는 이제 자필 유언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죠. 자필 유언의 경우는 방식은 간편하지만 그만큼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렇군요. 뭐 저희가 이제 보는 사례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 유언장을 제출하면서 특히 이제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아서 유언장을 제출하면서 그 유언에 대해서 오히려 청구하는 측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죠? 그 보통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? 가정법원의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도중에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이제 자필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그 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 분할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그 자필 유언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정법원에서 그 유언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이제 절차상 맞지 않고 별도로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막 법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가정법원은 이제 유언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이제 민사법원에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결, 예를 들어 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청구나 유언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고 심판을 이제 보류했다가 민사 판결이 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일종의 이제 비송으로서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모든 상속인들을 그 심판에 참여를 시키고 그 재산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둘 뿐이어서 유언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심판 주문에 유언이 유효다 무효다라고 나타나지 않고요. 심판 결정서의 주문에 그 이유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유에
그러니까 판결 이유죠. 판결 이후에 그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있더라도 이른바 기판력이라고 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그런 유무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러진 않지만 보통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으니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서 오세요.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뭐 이게 법리적인 문제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소송을 맡기시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. 예, 또 다른 소송이 생기고 두 하니까 번을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문제가 이게 있죠.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제 가사소송법 그 개정안에 의하면 네. 그 가정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 사건은 즉 가정법원에 계류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 사건은 그 가정법원이 지방법원에 이제 이송을 그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 네. 이송을 요청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기를 가정법원에 허가하는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사실 이 의뢰인분들이 일반 분들이 네. 약간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예, 상속재산 분할 심판 외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은 유언과 상속재산 분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혹 이와 관련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